독산동 1분 거리 지산센터. 규모도 한 2만 평 규모고요. 가격적인 베네핏이. 가성비 짱. 안녕하세요. 아빵! 이승아. 수건용입니다. 자, 오늘은 또 저희가 지산센터 얘기할 텐데요. 네. 소개 좀 해주시죠. 어디라고요? SK V1텍 2차. 자, 일단 그럼 저희 SK 얘기할 때 네. 독산동에 위치해 있잖아요. 네네. 독산동 입지 조건 뭐가 있을까요? 독산역에서 1분 거리예요. 되게 가까워요. 정말로 엎어지면 코 닿을 때. 그 다음에 건물이 이뻐요. 좀 주화미가 있다. 그래서 보시면 뭐 물레동, 영등포 쪽에 지금 서해물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아마 줄 서 있을 거예요. 지금 현재 당산동에 있는 SK 부현택도 사람들이 입주하려고 많이 서 있거든요. 맞아요. 사실 똑같은 지산이라면 저 같아도 조금 더 실용성 있고 네. 좀 잘 만든 걸 선택하죠, 당연히. 그리고 SK 또 대기업이잖아요. 빅4는 또 네. 대기업. 자, 독산역 SK V1 2차. 네. 선생님 직접 다녀오셨죠? 네, 다녔습니다. 그럼 화면을 함께. 보실까요? 팀장님, 독산역에 SK 부현택 들어온다면서요? 아, 그럼요. 뭐 가산동에 하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독산역에 들어오는 거에 장점이라든가. 현단지에는 그 SK가 소역세권으로 해서 이제 1차, 2차 두 개 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. 또 연면적도 한 6만 평 정도.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디자인을 좀 줌으로써 약간 세련미가 있고. SK 자체가 보면은 디자인 같은 걸 되게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예. 브랜드 하면은 그래서 SK가 좀 알아주죠. 그렇죠. 그리고 그다음 또 독산역에서 초역세권. 도보로 몇 분 정도 한 걸리나요? 2, 3분밖에 안 걸려요. 요 위치를 벗어나서는 더 이상의 초역세권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없어요. 그리고 가격대가 일단은 좀 저렴합니다. 평균가가 한 850, 60. 아, 취등록세나 네. 이런 재산세 같은 게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? 취등록세는 50% 감면 혜택 주고, 그다음 공장 등록이라는 것도 가능하고, 두루두루 정부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혜택이 많습니다. 대출 쪽도 이 그렇죠. 지산 같은 경우는 그렇죠. 많은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최대 뭐 70에서 90%까지. 신용이 좋다 그러면 네. 90%까지. 상가도 그 정도 규모면은 운영하시기 괜찮고, 상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일까요? 고로가 쪽으로는 한 3천 플러스 마이너스. 그 대신 이 연면적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돼요. 그렇죠, 그렇죠. SK V1 2차.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참 좋을까요? 노후 대비 하시는 분들은 상가 같은 거 투자하셔도 된다고 보면 이제 상주 인원이 또 많으니까. 그렇죠. 네, 소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금액이 800만 원대니까 많이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, 또 섹션형이기 때문에 벤처 사업이나 1인 창업자가 수월할 것 같고 유리할 것 같다. 그 다음에 정부 지원도 잘 되는 지식산업센터. 와, 보셨죠? 선생님, 거의 뭐 10초 거리 아니에요? 아니에요. 10주는 아니고 엎어지면 코다할 때.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 자체가 되게 이쁘죠. 디자인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역시 SK가 어디에 짓든 브랜드 네임에 맞는 건물을 짓고 있는 것 퀄리티를 같습니다. 참. 독산에서는 이 정도 조형미가 있는 건물은 여기가 탑이 그렇죠? 아닌가요? 예, 여기가 탑일 것 같아요. 일단 독산역 주변 그리고 가디역 있고 네. 주변에 안양천 있고 그리고 금천 고가도로 있고 예, 다 옆에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격이 저렴해요. 얼마길래요? 800만 원대. 저번에 저희가 갔는데 기억나시죠? 핸드퍼블릭. 아, 알죠, 알죠. 그는 1050, 한 80 맞아, 맞아. 이랬잖아요. 아, 네. 기본이에요, 걔가. 네. 2층부터 그러고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. 거의 한 근데 여기는 800부터 시작이에요. 확실히 그러니까 차이가 가격적인 난다. 메리트가 있다. 그러면 가디는 당연히 지산이 많은 걸 알고 네, 맞아요. 독산동 쪽에는 어때요? 그쪽도 지산이 많아요. 그 중에서도 SK 부현택 2차가 독산역에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격 대비 가성비 좋다. 맞아요. 사실 초역세권이면 뭐 네.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다 비싼데 그거 치고는 참 저렴한 가격대에 잘 나와 있네요. 가사는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. 이게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세요. 중공업 지역은 맞는데
여기는 국가산업단지예요. 그럼 그렇기 또 때문에 규제가 좀 네, 있겠네요. 규제가 있습니다. 개인이 투자가 안 돼요. 그게 제일 단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이런 가격, 800만 원대. 가격적인 면에서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. 지금 현재 상태는. 그럼 규제 대신 가격적인 베네핏이 좀 있는 SKV1이네요.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. 업체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팔아도 업체한테 팔아야 돼요. 개인한테 못 팔아요. 이거는 항상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정되어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. 이것 또한 이제 국가산업단지이기 네네네. 때문에 정해져 있는 업종이 있겠네요. 없지만- 여기는 오피스텔이 있나요? 오피스는 없고요. 지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사실 독산역, 가디역 주변에 아파트 많고 오피스텔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그런 안 될 것 문제되지는 않을 같아요. 것 같아요. 예. 그럼 기대되는 수익률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? 여기도 수익률을 말씀할 수 말하기 없어요. 좀 예. 가치의 상승을 봐야 되는 거죠. 내가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을 접고 나갈 때 네. 다른 이제 사업자들이 오셔가지고 금액을 내보시는 주고 차액? 나갈 때 예.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도 평당 금액이 8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평당 금액 1000만 원, 한 2, 300만 원 정도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맞아요. 뭐 공유 오피스라든지 월세 만만치 않거든요. 대여섯 평대가 뭐 월세 100, 110 이 정도기 때문에 그 110이라고 해도 거기에 뭐 관리비하고 전기 쓰는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.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공유 오피스를 쓸 필요 없이 가지고 가서 한다 그러면 나쁘진 않은 선택 같습니다. 그러면은 최소 입주 금액은 12평짜리가 있거든요. 10평짜리로 기존 잡아서요. 10평짜리면은 전용률이 50%니까 분양은 20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. 그러면 800만 원 보면 1억 6천. 거기에서 뭐 20% 3,2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분양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. 분양받는 건 사실 10%만 있으시면 돼요. 1,600만 원 하시고 그 다음에 중도금 무이자니까 취등록세는 어차피 소유권 이전할 때 내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잔금 때 가가지고 이제 뭐 중기청이라든가 나라에서 대출해 주는 데가 많습니다. 지사는. 그러면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최소한 신용만 괜찮다고 그러면 80%까지는 무난하게 나오니까요. 그렇다고 하면 다음에 금액을 마련하면 되겠죠. 보통 한 2년 정도 걸려요. 일단 1,600만 원 넣고 또 1,600만 원은 2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넣는다고 한다면 10평 정도의 사무실을 내가 자가로 쓸 수가 있겠죠. 갖고 월세 줄이고 그쵸. 사실 월세 내는 금액으로 이자도 내고 관리비도 그다음에 내고. 관리비도 내고 그다음에 저축도 하는 거죠. 왜 저축인지 아세요? 왜요? 생각을 해보세요.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유 오피스텔 쓰는데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. 요즘 금리가 몇 프로예요? 한 2%? 네, 2%면 월세 100만 원을 낸다 그러면 거의 5억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거 융자 받고 이런다고 하면 20에서 30만 원 정도 내실 거예요. 관리비까지 포함한다 그러면. 진짜 훨씬 네. 낫다. 그러니까 월세를 낸다는 건 없어지는 돈이고요. 이자를 낸다는 건 내 가치의 상승에 저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걸 유동인구도 꽤 있잖아요. 유동인구야 뭐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. 거기야 어차피 지산이 많은 쪽이고요. 옆에 쪽에서도 또 흘러오거든요. 왜냐하면 오래된 지산에서 새 지산으로 와요. 가격대만 맞는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수평 이동은 다 되는 거니까요. 맞아요. 자, 그럼 독산동 SKV1 한마디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일단 초역세권의 가성비 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아땅팁. 오늘도 제가 우리 송 선생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몇 주째 계속 혼란스럽잖아요. 이때는 유주택, 네. 그리고 무주택자.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야 되나요?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. 일단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. 유주택자는 어떻게 해라? 담대하게 가라. 이게 떨어진다고 던지지 마세요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무주택자겠죠. 이분들은 열심히 청약을 더 부셔라. 그리고 서울시 안쪽에 청약을 하시는 것보다 외곽 쪽에 청약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확률이 더 네, 높아지죠? 확률이 더 높아져요. 그리고 조금 더 있어도 된다. 왜? 지금 분양가 상한제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. 네. 그런 단지들에 당첨만 된다 그러면 로또거든요. 근데 당첨될 당첨- 확률은 많이 없어요. 로또잖아요. 그렇지만 그래도 이참에 무슨 뭐 빌라나 뭐 이런 거 사는 건 전 아닌 것 같아요. 아파트는 이미 너무 비싸니까요.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대기하셨다가 청약을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. 청약이 잘 되는 꿀팁 이런 거 있어요? 청약이 잘 되는 꿀팁이요? 네. 젊으신 분들이 청약 저축을 하면 보통 2만 원짜리, 뭐 네. 3만 원짜리, 5만 원짜리 이렇게 넣으세요. 네. 왜냐하면 은행에서 그런 얘기 안 해줘요. 그냥 청약 저축 하나 만드세요 이러거든요. 맞아요.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무조건 10만 원짜리 넣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최소한 한 1,200만 원 정도는 돼야지 당첨 확률이 높거든요.
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매달 넣어야 되는 게 있고 네. 또 한 번에 그냥 민간에서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나라에서 하는 거는 무조건 매달 넣으셔야 돼요. 횟수하고 금액. 젊으신 분들은 절대 2만 원, 3만 원 하지 마시고 조금 힘들어도 10만 원씩 딱 10년만 부으시면 10년. 로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. 그 로또의 기회는 정말로 다시 못 올 기회일 겁니다. 네. 지금부터라도 네. 매월 10만 원 이상 그럼요. 꼭 북산동 SKB1텍 오늘 또 송광용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정보 알아봤는데요.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아땅!